안녕하세요. 오늘은 1장 유압기기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기기 유압장치라고 표현한다라고도 했죠. 유압기기는 일단 이제 유압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체 압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유체 압력, 즉 여기서 유체는 기름이죠. 비압선 유체, 비압선 유체인 기름입니다.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유압기기, 유압장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 변환 관점에서 봤을 때, 유압기기라고 하면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유체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장치, 기계를 총칭해서 유압기기, 유압장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죠. 작게는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닫힐 때 서서히 닫히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문을 갑자기 갑자기 닫히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이완시켜서 잡아주는 이런 장치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 높낮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장치들도 이제 유압장치, 유압기기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또는 이제 문을 열고 닫는다든가 이런 그 장치, 즉 그 버스의 문을 열고 닫는 이런 장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행기의 그 랜딩 시 또는 이륙 시에 바퀴를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런 장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건설기의 장비들이 있죠.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백호, 이런 그 굴삭기,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건설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건설 장비들도 다 일종의 유압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OT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압 분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유압 장치와 관련된 설계라든가 또는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진로를 잡는 것도 좋은 또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유체는 일단 이제 컨트롤하기 쉽죠. 여기서 유체는 주로 액체니까 비압선 유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와 같은 기체보다는 이제 컨트롤하기 아주 쉽습니다. 적은 힘에도 정확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큰 압력을 부과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압력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힘에 의한 어떤 기계적인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직선 운동도 있을 수도 있고, 회전 운동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유체 압력 에너지를 이런 부과시키는 이런 장치들은 대표적인 게 펌프예요. 유압 펌프라고 하는 게 있죠. 유압 펌프가 있습니다. 유압 펌프가 있고, 유압 펌프에서 발생된 유체 압력을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까지 이동을 시키죠.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이런 변환시키는 장치를 작동기라고 표현해요. 액츄레이터, 작동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유압 펌프로부터 발생된 유체 압력 에너지를 작동기로 보내서 직선 운동이라든가 또는 회전 운동을 통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기계 장치를 유압 장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압 펌프라든가
유압 펌프라든가 작동기와 같은 이런 그 요소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유압 펌프로부터 작동기까지는 유체가 흘러가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요 흘러가는 공간에는 뭐가 필요해요? 배관이 필요하죠. 배관이 필요합니다. 배관이 필요하고 이 배관을 통해서 유체가 이동을 할 때 컨트롤을 해줘야 되죠. 속도라든가 압력의 크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 컨트롤을 해주기 위한 밸브들이 필요해요. 밸브들이 필요합니다. 이 밸브들을 제어 밸브라고 표현합니다. 제어 밸브라고 표현해요. 이 제어 밸브에는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압력의 크기를 제어하는 밸브가 있고, 속도, 즉 유량을 제어하는 이런 밸브가 있고, 그다음에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제어 밸브에는 크게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세 가지가 있어요. 압력 제어 밸브는 압력의 크기, 즉 힘의 크기를 결정하죠. 힘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량 제어 밸브는 유체의 속도의 크기를 제어하는 이런 밸브로 볼 수 있고, 방향 제어 밸브는 표현 그대로 유체 흐름의 방향을 컨트롤하는 이런 밸브로 봐야지 되겠죠. 이런 요소들이 유압장치의 핵심적인 이런 구성 요소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어 밸브, 배관, 펌프, 작동기. 나머지 이제 기타 요소들이 있겠죠. 이렇게 주요 이제 그 구성 요소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펌프를 포함한 파워 유닛 장치라고 하죠. 파워 유닛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액추레이터라고 하는 작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배관, 그리고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기타 요소로는 압력 게이지라든가 또는 그 게이지류들이 있죠. 게이지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추갑기라든가 또는 필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핵심적인 유압장치 구성 요소는 유압펌프, 작동기, 배관, 제어 밸브다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돼서 유체 압력 에너지를, 유압펌프로부터 부과된 유체 압력 에너지를 작동기라고 하는 액추레이터까지 보내서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기계장치들을 총칭해서 유압기기, 유압장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유압기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그 내용은 뭐냐? 일단은 이제 유체 역학에서 다루어지는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 비중이 시험에 나올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 유체 역학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높지 않지만 그 유체 역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이 우선 돼줘야지 되겠고, 그러면 유체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가장 큰 유체의 성질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점성이라고 그랬죠. 점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유체 역학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 구성 요소와 관련된 종류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또 그 구성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림 1-1. 그림 1-1을 보면 드릴링 머신의 유압장치 해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드릴링 머신의 그 유압장치, 그 예를 보자고요. 유압 페로도인데요. 그림 1-1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유압 페로도입니다. 유압 페로도. 이런 유압 페로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유압 페로도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A 그림이 외관 헤로도입니다. 외관 헤로도. 유압 장치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눈에 보이는 모양을 그대로 해서 그려진 유압 헤로도를 외관 헤로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B 그림은 단면 헤로도죠. 단면 헤로도. 단면도라고 하는 그 도면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죠?
즉 내부의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의 모양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2분의 1 전단을 시켜서 2분의 1 절단을 시켜서 2분의 1 절단을 시켜서 표현한 내부의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 2차원 도면이 바로 이제 단면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내부의 모양을 2차원 표현법으로 해서 표현해준 유압 회로도가 단면 회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단면 회로도. 이런 이제 외관 회로도나 단면 회로도를 보면은요, 유압 장치를 이해하기는 쉬워요. 쉽게 유압 장치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 외관 회로도라든가 단면 회로도를 도면화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단하진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런 필요상에서 요구되는 이런 이제 그 유압 회로도가 기호 회로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C 그림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각각의 구성 요소를 각각의 유압 기호를 사용을 해서 도면화해 놨죠. 이걸 이제 기호 회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기호 회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 기호 회로도는 작성하기도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한데 단 이제 그 각각의 유압 구성 요소들의 유압 기호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유압 기호도 그림을 주고 이게 어떤 유압 요소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또 C 그림처럼 기호 회로도를 주고선 어떤 목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회로도냐, 유압 회로냐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나오고 그런 이제 그 문제를 맞추려면 뭐가 일단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제어 밸브. 제어 밸브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작동기를 조절하는 작동기가 어떤 목적에서 움직이는지 기계적인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키가 될 수 있는 게 제어 밸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어 밸브들을 알고 있어야 그 유압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난이도가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다.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없을 수 있다. 뭐만 파악하면 제어 밸브의 역할만 정확히 파악을 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유압 회로도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기호 회로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그림 1-1에 드릴머신 유압 장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호 회로도를 보면서 유압 장치의 구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탱크 표시가 있죠. 탱크 표시. 이렇게 유압 탱크 기름이 채워져요. 여기 기름이 채워집니다. 기름이 채워지겠죠. 기름이 채워져. 기름이 채워지고 유압 펌프를 사용해서 유체를 이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부에 보면은 유압 펌프 기호가 있어요. 유압 펌프 기호. 이렇게. 유압 펌프는 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가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삼각형의 꼭지점이 밖을 향하고 있어야 펌프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측에 보면 모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전 방향, 전동기 표시가 있죠. 그리고 굵은 실선은 지금 배관을 표현합니다. 주배관. 그리고 필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압 펌프로 유압유가 흘러 들어갈 때 유압 탱크에 어떤 불순물, 유압 펌프 안으로 같이 유와 기름과 함께 유입될 수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필터가 있죠. 필터가 있고 유압 펌프로 유압유가 흘러 들어와서 이제 토출이 됩니다. 토출이 돼 올라가는데 보면은
체크 밸브가 하나 있어요. 체크 밸브 표시가 있죠. 체크 밸브. 체크 밸브는 역지 밸브라고도 표현합니다. 역지 밸브라고도 표현해서 이렇게는 흘러가는데 이렇게는 흘러내리지 못하죠. 즉 체크 밸브는 일방향으로만 유체 흐름을 허락하는 밸브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유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밸브죠. 체크 밸브. 그래서 체크 밸브가 시험에 거의 매번 나왔어요. 언제?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기 전에는.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기 전에는 체크 밸브가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올 정도로 아주 자주 체크 밸브가 나왔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뜸하게 체크 밸브의 의미를 묻는 그런 문제도 이제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체크 밸브를 지나서 보니까 왼쪽에 압력계가 하나 있고요. 압력계가 하나 있고 밑에 보니까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그림이 이제 릴리프 밸브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죠. 체크 밸브는 일종의 방향 제어 밸브이기도 합니다. 방향 제어 밸브 큰 틀에서는 이제 방향 제어 밸브에 포함시켜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교재들에 보면은 또 분류해서 방향 제어 밸브와 또 분류해서 이렇게 보는 교재들도 있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방향 제어 밸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예요. 릴리프 밸브는 유압 펌프로부터 토출돼 올라가는 유압류의 압력이 배관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력이 높다 그러면 배관은 터지겠죠. 파괴가 됩니다. 그렇듯이 배관상에 견딜 수 있는 압력을 설정해 놓는 역할을 해줘요. 토출되는 배관은 지금 10kg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정도에 견딜 수 있는 밸브인데 토출돼 나가는 압력은 15야. 그러면 배관이 견디지 못해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어하는 거죠. 설정된 압력, 설계의 압력, 설계 시 설정된 그 압력 이상으로 토출 압력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릴리프 밸브고, 이 릴리프 밸브는 일종의 이제 안전 밸브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 밸브에서 보게 되면 이 밸브 틀이에요. 박스는 밸브 틀이고, 실선은 배관이죠. 주 배관 라인입니다. 주 배관 라인이 되고, 이 점선은 파일럿 갈로라고 얘기합니다. 안내 갈로라고 표현을 해. 안내 갈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스프링이 되겠죠. 스프링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이제 안에는 밸브 안에는 이런 일종의 몸체가 있고, 몸체가 있어. 몸체. 네, 몸체가 있어. 이런 걸 이제 스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슬라이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슬라이드가 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슬라이드가 있고 스풀이 있어요. 스풀. 그리고 이 표시는, 산 모양의 이 표시는 탱크 표시죠. 이 탱크 표시야. 탱크 표시가 됩니다. 탱크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밸브와 배관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있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이 연결되는 부분은 포트라고 표현해. 포트. 배관과 밸브가 연결되는, 또는 배관이 이제 어떤 유압 구성 요소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포트라고 표현합니다. 포트라고 표현하고 스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을 지금 스프링의 힘으로 밸브를 닫아놓은 거야. 밸브를. 밸브 입출구를 지금 닫아놨어. 닫아놨고, 만약에 이제 토출되는 유압류의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유압류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유압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을 때 압이 높아지면 이 안내관로를 타고 흘러 들어가서 이 내부를 유압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압이 높아져. 압이 높아지면 스프링으로 지지하고 있는, 스풀을 지지하고 있는 그 힘보다 압이 높아지니까 얘를 밀어. 쫙 밀어. 그러면은 이 포트가 열리겠죠. 닫혀있던 포트가 쫙 열려서 유압류가 싹 빠져나가. 그러면 유압 펌프로부터 토출돼 올라가던 유압류가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다시 탱크로 쏟아져. 그러면은 압이 떨어지게 돼요. 압력이 떨어지게 돼. 압력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릴리프 밸브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트라는 용어라든가 스풀, 슬라이드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 게이지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방향
밸브가 있어요. 방향 제어 밸브가 있어요. 방향 제어 밸브가 이렇게. 방향 제어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밸브의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세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3위치 밸브라는 표현을 써요. 3위치 밸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스프링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도 스프링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런 이제 기호가 붙어 있어요. 이건 이제 방향 제어 밸브를 제어하는 제어 기호들이야. 제어 기호들이야. 스프링이 양쪽으로 이제 붙어 있고, 스프링으로 이제 슬라이드가, 이 내부 안에 이제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를 스프링의 힘으로, 양쪽의 스프링의 힘으로, 그 지지를 해놓고 있어요. 요건 이제 레버입니다. 레버를 당김으로써 요 세 가지 칸 중에 하나로 포트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살표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작동기가 있어요. 작동기가 있습니다. 작동기가 있어요. 이렇게. 예. 지금 여기서 유압 펌프가 올라오면은 막혔죠. 캡으로 관을 여기 이제 포트예요. 포트. 지금 밸브하고 배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포트. 포트야. 포트. 포트가 지금 4개 있죠. 그럼 4포트야. 4포트. 포트가 4개 있어. 그러니까 요 안에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요 안에는. 포트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요 안에 이제 슬라이드가 딱 위치해 있어서 양쪽의 스프링에 의해서 이제 그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슬라이드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제가 내부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3장 부분 정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포트가 4개고, 포트 4개를 그 안에 내부에 슬라이드, 미끄럼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는 얘기야. 슬라이드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 그 슬라이드가 움직이면서 포트를 열고 닫고를 해요. 막고, 터주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슬라이드가. 슬라이드가 로드와 연결이 돼서 2개가 있어. 슬라이드가. 로드에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있어서 포트를 슬라이드가 막고 있죠. 막고 있어서 이게 움직이면은 포트를 열고 닫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압 펌프로부터 유압류가 만약에 이제 레버 조작을 해서 요렇게 이제 포트를 만들어 주잖아요. 포트를 만들어 주면 유압류가 여기는 오픈이 돼서 쭉 올라가죠.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이쪽으로 올라와서 나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작동기에 이렇게 유압류가 차. 실린더에. 그러면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전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유압류들은 이렇게 빠져나와. 빠져나올 때 요거는 뭐야? 요거는 유량 조정 밸브야. 유량 조정 밸브. 요 표시는 요거는 지금 그 관 표시죠. 배관 표시야. 배관 표시고 요 표시는 벤츄리 표시야. 벤츄리. 요런 표시가 붙어 있으면 유량 조정 밸브야. 유량 조정 밸브고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들어가면 그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가변, 벤츄리 기호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유량 조정 밸브. 유량 조정 밸브의 기호죠. 그래서 유체가 빠져나오는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서 이 피스톤 뒤쪽에서 유압류가, 요건 이제 피스톤이 되겠죠. 피스톤, 요건 로드. 요건 로드고, 요건 이제 피스톤 표시가 되겠죠. 피스톤 표시가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유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좌우로 직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 운동을 통한 기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 유압 작동기가 실린더입니다. 유압 실린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압 실린더에서 포트가 2군데 있죠. 포트가 2군데 있어요. 복동 유압 실린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방향전환 밸브가 세팅이 되면 유압류가 올라와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움직여. 그럼 유압류가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빠져나와. 이쪽 빠져나오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탱크로 쏟아진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세팅을 하면 유압류가 올라오죠. 이쪽으로
포트가 연결돼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럼 윤리 들어온다는 얘기지. 윤리 들어와서 유량 조정 밸브를 통해서 또 들어가. 그래서 유압류가 차. 그러면 이렇게 밀겠죠. 응? 또 후진운동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뭐 전진이냐 후진이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피스톤이 우에서 좌로 움직여요. 그럼 앞에 있는 유압류는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윤리 들어오죠. 윤리 들어와서 화살표 이렇게 이쪽으로 탱크로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유압 장치를 이해를 해주면은 됩니다. 자, 지금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를 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유압 탱크, 유압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파워 유닛 장치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력원, 파워 유닛. 유압 장치의 동력원이라고 표현해요. 유압 장치의 동력원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작동기라고 하는 유압 실린더가 있죠. 유압 실린더. 큰 틀에서 보면 작동기. 이 작동기 액추레이터라고도 표현하는데 작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압 실린더가 있고 유압 모터가 있어요. 유압 실린더가 있고 유압 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하고 릴리프 밸브, 체크 밸브, 제어 밸브 이런 것들. 체크 밸브, 유량 제어 밸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제어 밸브에 해당이 되는 거야.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유압기기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유압 실린더, 작동기, 제어 밸브, 그리고 동력원.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이 있죠. 배관이 있어. 배관. 유압류가 흘러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이 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 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부분 중에 또 필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필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그런 이제 기타 구성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기타 구성 요소. 여러 가지 유량계도 있고 뭐 토크계도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뭐 추각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그림 1-1을 기준으로 해서 유압장치 구성 요소에서 2절에 파워 유닛, 제어 밸브, 액추레이터, 그다음에 배관, 파이프, 기타 부속품, 압력 게이지, 추각기, 필터, 여과기 등이 있다. 이렇게 구성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압기기의 구성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유압공학에서 유압기기라는 과목에서 뭘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감을 잡고 이제 정리를 하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압 펌프의 종류, 특성, 또 유량 계산하거나 또는 효율 또는 동력 계산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 제어 밸브들의 종류,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이 제어 밸브들의 기호, 유압 기호들을 기억을 좀 해줘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실린더, 작동기의 종류, 그리고 어떤 운동을 통해서 기계적인 일을 하는지, 방향 제어 밸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는 지금 이렇게 포트가 4개라고 그랬죠. 4포트, 3위치. 하나의 포트 4개를 갖고 있는 방향 전환 밸브로서 3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4포트 3위치 방향 전환 밸브가 들어가게 되면 유압 실린더는 복동 유압 실린더를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내용들 또 배관의 종류, 또 배관을 연결하는 방법, 관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체결하는 방법, 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타 또 부속 장치 중에서 어큐뮬레이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어큐뮬레이터 목적이 뭔지, 또 계산형 문제, 어큐뮬레이터의 용량을 또 구하는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주면 무난하게 유학기기에서도 문제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유학장치의 구성, 개념과 구성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학 기호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